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북한을 또다시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 최악의 종교 박해국으로 지난해에도 종교자유와 관련해 어떠한 개선도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첫 소식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올해도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21일 발표한 2021 연례보고서에서 북한과 중국, 미얀마, 베트남, 러시아 등 14개 나라를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에 포함시키며 북한은 지난해에도 종교자유와 관련해 개선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레데릭 데비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화상 간담회에서 코로나 사태에 따른 북한 정권의 엄격한 봉쇄로 내부 실태를 확인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다면서도 북한 당국은 여전히 종교인과 신앙인들을 정권에 대한 위협이자 적으로 간주해 처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 1월 국제기독교단체 오픈도어스가 북한을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으로 다시 지목했다며 40만 명으로 추정되는 북한 기독교인들 가운데 7만여 명이 강제 수용소에 수감돼 고문과 처형 등 혹독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화상 간담회에서는 국제사회의 종교자유 증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부 내 주요 직책을 공석으로 둬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We urge the Biden administration to move promptly by nominating and appointing well-qualified individuals to key IRF vacancies, and that the Senate quickly confirm those requiring confirmation.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북한 인권특사를 국무부 내 독립된 직책으로 하루빨리 임명해 종교자유 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을 국무부에 권고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에는 향후 대북 제재 완화 혹은 완전한 해제를 논의할 때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과 확고한 종교자유 개선 의지를 반영해야 한다며 안보와 인권을 대북 정책의 상호 보완적 목표로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1년부터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됐습니다. 국무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연례 종교자유보고서에 반영하고 박해국에 대한 제재 등 개선 압박을 펼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5월로 예정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동맹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는 미국이 한국과 유지하고 있는 동맹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라며 이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첫 순방지로 한국과 일본을 찾은 이유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은 이런 동맹 관계를 더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으며 이것이 다음 달에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의 초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미국 정부에 북한과 조속히 대화에 나설 것과 북한 문제 등과 관련해 중국과 협력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뉴욕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비핵화는 한국의 생존의 문제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은 변죽만 올렸을 뿐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하루빨리 마주 앉는 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으로 생각한다며 미국과 북한이 서로 양보와 보상을 동시에 주고받으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자의 많은 외교정책 결정을 뒤집기 시작했다며 그러나 문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미중 갈등과 관련해 미국이 북한 문제와 기후변화 등 세계적인 현안에서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며 초강대국 간 관계 악화는 비핵화를 위한 모든 협상을 해칠 수 있고 북한이 그런 갈등을 악용하려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21일 오후 현재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연방 의원들과 비정부 기구들이 대통령에게 잇따라 서한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임명 등 북한 인권 문제를 우선순위로 중시할 것을 촉구하는 제안과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정착을 강조하는 내용 등 다양한 제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의원 10명은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에게 4년 넘게 공석인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를 조속히 임명하라는 내용 등을 담은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영김 의원이 주도해 초당적으로 작성한 이 서한은 바이든 정부가 북한 인권 증진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삼고 북한 인권 특사를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 인권특사 임명으로 북한 내 미국인 안전 보장, 인도주의 지원 전달 확인, 언론을 통한 정보 유입 등 여러 현안이 해결되는 한편 남북, 미북 이산가족 협상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김 의원은 같은 달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도 북한 인권특사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And this position is critical for coordinating with South Korea on our dealings with North Korea and recognize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issues to bring it on the front burner. And it's very essential for our national interests and to strengthen American diplomacy globally and our leadership. 하지만 인권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회 기류도 있습니다. 한국계인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 등 민주당 하원 의원 11명은 이번 달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이번 대북 정책 검토를 평화를 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취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북 관계를 의미 있게 진전시키고 핵 위기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라는 주문입니다. 특히 종전선언이 비핵화 목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히면서 비핵화는 점진적이고 상호적이며 검증 가능한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116대 의회에서 발의됐던 한국전쟁 종전선언 결의안이 연방 하원 의원 435명 중 51명만의 지지를 받은 채 하원 외교위의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된 전례를 볼 때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지는 불확실합니다. 한편 민간단체들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인권과 종전선언 등 여러 사안에 대해 제언하고 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 등 11개 국제인권단체는 지난 15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 정부가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활용해 북한 인권 기록에 대한 정기적 논의를 재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미국 군축협회 등 11개 민간단체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종전선언 등 평화에 기반한 대북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대북 정책 검토 작업을 마무리 중인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다양한 제언을 얼마나 정책에 반영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국제 앰네스티가 21일 발표한 사형 선고와 사형 집행 2020 보고서에서 북한의 불투명한 정보 공개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 베트남 등이 자국 내 사형 집행과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들 국가에서는 여전히 사형이 집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키아라 산지오르지오 국제 앰네스티 국제사무국 사형 폐지팀 고문은 21일 VOA에 북한 정권이 사형을 비밀리에 집행하는 행태와 이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와 탈북민들의 증언 등을 통해 북한에서 사형이 계속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과 중국 등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를 제외하고 지난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형 집행 건수는 최소 483건으로 전년보다 26%가 줄어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2년 넘게 억류됐다 지난 2018년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목사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목사는 최근 한국에서 열린 365 에스더 철야기도회에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스스로 무너질 가능성은 낮다면서 경제나 식량보다 더 큰 북한의 문제는 인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 아래 사는 주민들은 내부적으로 모두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인질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세뇌가 돼 좀처럼 바뀌거나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만큼 인권 개선 촉구뿐 아니라 북한 정권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병행해야 진정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